주름을 없애려는 시장이 생긴다. 그럼 사실 이 보톡스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되게 놀랬던 게 보톡스 회사들이 다 마치 그냥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2분기 실적이 다 좋게 나온 거예요. 그만큼 보톡스가 성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스킨 부스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걸 한 번 맞으면 끊을 수가 없대요. 아 그래요? 시작을 해야 됩니까 저도? 아니 왜냐면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와 궁금하다 이거. 네. 저는 또 방송을 하니까 그런 기사들을 좀 관심 깊게 본 적이 있어요. 보톡스. 아 보톡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균주를 또 우리가 뭐 배양을 했다고 뭐 균주에 관련된 어떤 법정 공방도 있었고, 미국에서 한국에 보톡스를 맞으려고 오는 틱톡 영상이 또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한번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저게 한국에 이제 와서 하는 뭐 리스트 같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빅 미용 같은. 사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특별할 거 없는, 네. 우리한테 너무 이제 보편적이고 일상이고 일반적인 어떤 이제 뭐 메이크업이 그루밍 어떤 작업들인데 3일 만에 시술 15개를 받으면 비행기값 뽑는다는 뭐 이야기가 비행기값.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죠, 시술들을 받고 간다. 이 보톡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톡스 관련 사업은 요즘 이쪽 산업은 요즘 어떤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보톡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톡스가 보톡스는 상품명이고 상품명이죠. 원래는 보툴리눔 톡신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편하게 그냥 보톡스 통일하는데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제 보툴리눔 톡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형태가 이렇게 생겼고 한마디로 독소예요. 뭐 독이죠, 독. 독이 신경 마비시키는. 그래서 이게 이제 박테리아에서 생성된 이제 신경 독소인데 A형과 B형 두 가지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제해서 사용 중에 있고 이게 이제 주로 상한 이런 이제 통조림 같은 데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상한 통조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균주예요. 균주가 어디서 나오느냐. 근데 어쨌든 이게 예전에 이제 이런 이제 우리 지금 주름 개선할 때 좀 쓰지만 뭐 눈꺼풀 경련이라든가 사시, 사각턱 교정 되게 원래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목적이었죠. 그게 이제 그 미용 목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보톡스 시장 커지고 있지만 이게 근데 너무 위험해요. 극소량도 굉장히 치명적이라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특히 피부 미용으로는 주름 제거 효과가 굉장히 탁월해 가지고 한 3일 정도 지나면 일단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보툴리눔 톡신을 이제 대부분 보톡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미국의 엘러간이라는 회사가 이름을 이제 보톡스로 붙였는데 이거 이제 FDA 승인 받고 요게 이제 전 세계 시장은 그냥 싹쓸이 해버렸죠. 지금도 물론 1등이지만 그냥 이제 우린 그냥 그래서 이게 대명사가 돼버렸죠. 그냥. 그렇죠. 주름 개선하면 그냥 보톡스. 사실 보툴리눔이라고 얘기하면 뭐 보툴리눔 톡신 뭐야 이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보톡스라고 유명하지만 그러나 좀 엄밀히 보톡스는 그냥 하나의 회사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시장 자체는 어쨌든 지금 2022년 기준으로 72억 1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2028년도에는 157억 9천만 달러까지 이제 성장해서 한 연평균 9.56% 정도로 좀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할 걸로 일단 전망하고 있고, 특히 지금 어쨌든 고령화 시대거든요. 고령화 시대에 피부 노화에 대한 관심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 사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72억 1천만 달러의 상당 부분의 지분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뷰티가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의 이 뷰티에 맞아요. 이게 기준점이 된다. 미국에도 주름을 없애려는 시장이 생긴다. 유럽에도 주름을 없애려는 시장이 생긴다. 그럼 사실 이 보톡스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그 이미 허가받은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3개 기업 정도 꼽아요.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 세 개가 제일 유명하긴 합니다. 시장에서도.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해 FDA 이제 승인 받고 진출을 했고, 그다음에 메디톡스는 이제 이 메디톡스가 균주 있죠. 아까 뭐 저기 그 통조리통에서 나왔건 균주가 있거든요. 원균주가 있는데 이거를 메디톡스가 다른 회사가 자기네 거 불법으로 취득했다. 법적 분쟁이 있었죠. 분쟁이 있었죠.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이번 분기에 드디어 그 소송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잘 나왔고, 대용제약은 예전부터 에볼루스라는 회사 이제 통해 가지고 미국에 계속 수출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사 모두 다 이번 2분기에, 그러니까 되게 놀랬던 게 보톡스 회사들이 다 일제히 뭐 마치 그냥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2분기 실적이 다 좋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 보톡스가 성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에서 어쨌든 이 세 개 기업이 일단 가장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안 맞은 지가 오래됐더니. 야,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좀 후발주자잖아요. 이거는 미국 기업이 선발주자고 가장 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해외 진출 상황이 좀 좋았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FDA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 거를 이렇게 선호하는 건 결국 저 분들이 왜 비싼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을까? 결국엔 역시 가격이죠. 가격이구나. 네, 한국은 어쨌든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국내 평균 톡신 시술가가 이 턱부위가 9만 원 정도 한대요. 미국에서는 30만 원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톡신 시장이 한두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안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결국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하나만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사업을 영위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제품력이 그만큼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엘러간의 그 보톡스 점유율이 실제 좀 떨어지고 있대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제품들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디톡스란 기업은 그 저내성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내성 생긴다 그런 건 뭐냐면 약을 이제 나중에는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내성 생긴다 그러거든요. 그럼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보톡스도 이제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내성이 생긴다고 내성이 생기면. 근데 이제 저내성형 제품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게 없게.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제 제품 경쟁력을 확보를 하니까 한국 거를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가성비입니다. 가격과 성능이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확실히 선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메디톡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거 너네가 사용하고 있는 균주가 원래 우리 거야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소송전을 벌였었습니다. 그 대상이 대웅제약, 휴젤 등의 이제 기업들이었는데 지금도 일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소송전의 여파로 메디톡스 주가는 80% 가까이 감소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나요? 일단 이제 그래도 과거보단 불확실성 많이 해소됐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소송이 있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굉장히 이제 껄끄러운 거죠. 혹시라도 사업을 접어야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컸던 게요. 첫 번째가 메디톡스가 2019년에 대웅제약 대상으로 이제 미국의 ITC라고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를 한 거예요. 대웅제약이 균주 도용했다. 우리 영업기밀 침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염기 서열이나 이런 게 동일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7월에 대웅제약 균주 도용을 일부 인정을 했고 10년간 수익금지 처분을 내렸거든요. 근데 2020년 12월에 또 판결이 나온 게 뭐냐면 균주 도용은 한 것 같다. 근데 이거를 영어권으로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좀 이제 수위가 좀 낮아졌죠. 그래서 대웅제약 나보타, 이게 미국에 가는 이름이 나보타거든요. 이거를 이제 21개월만 수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약간 이제 10년에서 좀 줄어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좀 그 뭐 둘 간에 어쨌든 이제 조금 이제 수위가 좀 낮아졌는데, 근데 2021년에 메디톡스랑 이 엘러간하고 에볼루스, 그러니까 이 대웅제약은 포함 안 됐지만 대웅제약이 에볼루스에 판매하거든요. 3자 합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 메디톡스한테 로열티 주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됐고요. 두 번째가 메디톡스가 아까 휴젤 있죠. 네. 휴젤하고도 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여기다가 2022년 3월에 제기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대웅제약처럼 네. 했는데 이거는 근데 좀 결과가 다릅니다. 이 휴젤 거는 뭐가 다르냐면 24년도 그 이번 6월에 네. 그 미국 ITC에서 예비 판결을 했는데 혐의 없다. 아, 도용이 아니다. 네, 혐의 없다고 그냥. 그러니까 입증을 못했나 봐요. 입증을 못한 거구나. 네, 그래서 10월 10일 날 최종 판결 나오는데 아마 이게 원심이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대웅제약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네, 나왔고 네. 이거랑 별개고 메디톡스는 또 대웅제약의 국내 민사소송도 제기는 해놔가지고 이것도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소송이 이제 정점은 지났는데 아직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소송 결과 또 언제든지 또 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좀 잘 보시되 다만 어쨌든 몇 년 전보다는 리스크는 많이 완화됐고 메디톡스 실적 보니까 소송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 얘기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거의. 얘기. 네, 그래서 좀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근데 이 균주 싸움이 네. 참 치열하구나라는 이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톡스 3사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가지 이거는 좀 비슷한 계열이 이 보톡스 이제 주사로 맞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계열을 우리가 보통 스킨 부스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스킨, 그러니까 피부를 네. 요 안을 이제 증폭시킨다는 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피부를 이제 탱탱하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스킨 부스터의 원리가 되게 여기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에 이 고농층의 약물을 넣어요. 근데 이걸 왜 넣느냐? 우리 이제 나이 들면 여기 피부가 막 갈라지고 여기가 푹 꺼져 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좀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걸 채우죠. 탱탱하게 네, 채워서 네. 하는 건데,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 이게 어린 피부래요. 이쪽이. 네. 그럼 이게 제대로 돼 있죠. 그렇죠. 밑에 보면 이게 이런 게 콜라겐 같은 건데 어. 오른쪽에 보세요. 뭐 푹 꺼져 있죠. 없어. 왜 꺼지냐면 이 지지층이 무너져 버려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이쪽에 요 노란색이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들었던 엘라스틴. 이 기둥을 연결해 주는 중심축이고, 엘라스틴했어요. 그다음에 옆에 이제 이 노란 선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선으로 된 요 선들이 콜라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콜라겐이 없어지면 이게 무너져요. 그럼 그렇구나. 피부가 이렇게 쑥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근데 스킨 부스터는 얘네를 재생시켜줘요. 그럼 이제 얘네가 재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오겠죠, 피부가. 네. 그게 이제 스킨 부스터 그렇구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보톡스도 비슷한 거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주름 개선해주고, 근데 이 스킨 부스터는 여기에다가 뭐 다양한 성분들을 넣을 텐데 어쨌든 이 피부에다가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준다.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저도 이제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걸 한 번 맞으면 끊을 수가 없대요. 아, 그래요? 한 번 맞으면 시작을 해야 됩니까, 저도? 아니, 왜냐면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효과가 너무 좋아서.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고 한 2주 정도 지나야 효과 나오는데. 와, 궁금하다 이거. 예. 근데 2주 정도 지나면 진짜 효과 있나 봐요. 아니 어떤 제품이지? 이거 피부과 가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그 여기도 제가 가져왔는데 제일 유명한 겁니다. 뭐 네. 이걸 이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아시죠? 아, 저희 들어봤어요. 그 리쥬란이 보면 그 어디죠? 버스 정류장에 버스 광고 정류장에 정말 많이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봤어요. 그 주상욱 씨 아, 광고 모델. 그래. 그죠 기억나시죠? 네. 네. 근데 그 리쥬란이 제일 유명하긴 한데 이렇게 이제 주사로 맞으면, 근데 되게 독특한 게 그 연어 생식세포를 집어넣어요. 오. 연어의 생식세포. 네. 그게 재생 기능이 있대요. 하하. 네, 인간의 DNA랑 거의 95%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네. 이걸 넣으면 근데 되게 아프대요. 후기를 들어보면 너무 아픈데 그래도 해야 된대요. 네.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그냥 한대요. 아, 그렇구나. 아픈데도. 그리고 부작용도 좋고. 그래서 이게 파마리서치 실적 보이세요? 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트렌드를 완전히 타버린 거죠. 네. 야, 저렇게 한 번도 안 꺾인다고? 네, 계속 꺾여요. 아니, 꺾이질 않아요. 어. 그리고 이제 구글 트렌드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화장품도 같이 팔아요. 네. 리쥬란 화장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스킨 부스터가 어쨌든 이제 이 고령화 시대랑 좀 맞물려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한 번 쓰고 안 쓰면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는데 네. 이걸 하게 되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좀 가장 큰 좀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연어 DNA.
갑자기 강산의 네, 연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보톡스 시장 적기가 아닐까 싶긴 한데 이 괜찮은 건지 지금 그리고 투자 기업을 고를 때 어떤 걸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사실 보톡스는 그동안 좀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 소송 문제 때문에 막 주가 좀 눌려 있기도 했는데 네. 분명한 건 그 소송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완화됐고 실적이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네. 이게 일시적인 실적이 아니잖아요. 구조적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령화된다고 했지만 의외로 젊은 세대도 많이 써요. 아 많이 써요. MZ 세대 분들도 네. 한번 이게 피부가 좋아진 걸 경험하면 네.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도 이렇게 자주 바르는 게 어쨌든 바른 거랑 안 바른 거랑 다르기 때문에 네. 꾸준히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평생 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걸 근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 또 이렇게 오니까 특히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네. 한국에 피부과 가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이 또 미국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글로벌화하고 있어서 저는 좀 상당히 좋고 또 한 가지가 그 어떤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오젬픽 페이스라고 아세요? 아니요. 오젬픽이 그 비만 치료제잖아요. 당뇨 치료제.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걸 맞으면 부작용이 살이 갑자기 빠지니까 피부가 꺼져버려요. 아. 그래서 앞으로 비만 치료제 많이 쓸 텐데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여기 보면 실제로 이게 와. 오젬픽 페이스래요. 이게 요 사진 보시면 이게 좀 약간 통통했는데 이게 살이 확 빠지니까 오젬픽 페이스.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노화가 온 거죠. 갑자기 얼굴에 그렇구나. 살이 너무 급격히 빠지니까. 근데 그럼 여기를 좀 채워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비만 치료제랑 또 같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참 이게 조사해 보니까 참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야 네. 이게 의외의 곳에서 시장의 어떤 성장성을 바라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구조적으로 좀 좋아진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은 한번 잘 선별을 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미용 관련 업종들의 하반기 전망 뭐 그냥 짧게 한번 예상해 주시죠.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일시적 트렌드는 전혀 아니고 가성비 경기도나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성비 트렌드를 계속 저는 좀 자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고 다만 이게 트렌드라는 건 순식간에 또 바뀝니다. 네, 요새 너무 그런 게 심하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좋다고 해서 투자했어도 방심하면 안 되고 꾸준하게 추적 관찰하셔가지고 트렌드가 바뀌는지 그 안에서 또 경쟁자가 또 너무 많으면 안 좋잖아요. 그런 것들 잘 살피셔서 그러니까 산업은 걱정하지 말되 옥석만 좀 잘 가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염블리 염이사님과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하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우리의 자세겠죠. 여러분들의 하반기가 보다 더 밝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보다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